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에 갔었던 친한계 의원들이 제소되면서 당내에서는 해당 행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권파에서는 해당 행위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네. 제명 처분됐잖아요. 제명 처분된 사람을 따라서 같이 동행하고 한다는 것은 천박한 패거리 정치, 그리고 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이를테면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수 앵커가 네. 다른 경쟁사에 가서 방송하시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희 당에 호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같이 호응을 하고 화답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치 시그널 이현수 앵커가 다른 방송에 가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비유를 좀 들었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적절한 비유라고 좀 들리셨나요? 글쎄요. 대구에 동행한 의원들에 대해서 저런 비유를 썼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방송사와 비슷하다는 건데 여기서 다른 방송사라고까지 칭하려면은 후보 등록이 되었어야 될 겁니다. 예. 무소속으로. 네. 그러니까 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당 혹은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건 해당 행위다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출마를 확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구를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제명되고 난 다음에 민심 투어 비슷하게 지금 대구에 내려간 건데 거기 따라간 게 과연 그 다른 방송국에 출연한 것처럼 전속을 깬 것처럼 네.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문시장을 무대로 해서 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같은 게 있었을 거잖아요. 누가 더 구름 관중을 모으느냐. 예. 판정승을 했고 한 대표가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거기 따라가지고 같이 환호성 지르고 호응하고 하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네. 징계까지 나오고 조광한 최고는 잘라야 된다 이런 보수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는데 네. 참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잘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천박한 패거리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징계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친한계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당에 들어오지 않아서 당적도 없었던 한덕수 전 총리 옆에 섰던 의원들을 거론을 했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전 대표도 당적이 없고 한덕수 당시 총리도 당적이 없었는데 동행한 의원들은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저도 사실은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당적도 없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경선을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하냐 이런 지적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주장을 또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때와 상황이 다르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를 통해서 제명 처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징계로 제명 처분된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다니는 것 이거는 패거리 정치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제명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정당하냐 여기서부터 저는 논의가 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있던 정치적 책임 여부가 있던 이런 부분들은 변론으로 하고 과연 징계 수위가 제명이 맞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고개를 갸웃거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그만큼 제명 처분이 너무 과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명 당했기 때문에 당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다니는 것 이런 건 개파 정치이고 다시 징계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시작부터
처음부터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징계 정치를 하고 윤리위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징계 정치를 하는 것, 그것도 이 정치가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뺄셈의 정치가 돼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계속 기억은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소장파로 분류가 되는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오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징계가 계속 반복되는 게 좀 피로감을 준다. 대승적으로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과연 좀 대승적인 결단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뭐 변화를 좀 줘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혀 바뀌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대한감일에서 징계하면 안 된다,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전달 안 해도 이 시점에서 징계를 더한다는 게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장동혁 대표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본인이 처한 상황상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러한 당내에서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동렬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당시에 저희 당은 작년 5월 3일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한 상태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그렇죠. 되어 있었죠. 당 바깥에 있는 당원이지도 않은 한덕수 전 총리를 그 소위 말해서 결선 투표해가지고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에 가담했던 분들, 그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뭐 해당행위 얘기를 하는데 이미 뽑힌 후보를 바꾼다는 전자의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다니는 행위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말씀 제가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친한계에서는요, 이번 주로 예고가 되어 있죠.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에도 우리가 동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당내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긴 절대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맬 이유는 없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은 보수 재건이라는 정말 이 절실한 목표에 집중할 때다라고 생각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정치거든요. 너무 조급해해가지고 서두르다가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분을 보질 못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본인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말에 부산을 찾는데 또 찾는 지역이 마침 구포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김진우 특보님, 보니까 그게 북구 갑에 있는 것 같아요. 전지수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된다면 재보궐선거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금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도전할 것은 거의 자명해 보이고요. 또 도전한다면 아마도 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 지역, 하필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하는 지역이 부산의 구포시장, 그리고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출마 가능 지역을 미리 사전에 한번 가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 이 국민의힘 당권파 쪽에서 상당한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또 그 견제의 일부가 지금 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백의종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김종혁 전 최고가 어떤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백의종군 중이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데 이것을 왜 백의종군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네. 앞으로 이 논쟁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출마를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징계 정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이어서 부산에 오는 것에 대해서 출마 가능성을 떠보는 행보다 성공하기 어려운 정치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홍천 의원님, 정치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박수영 의원이 했는데 좀 동의를 하시나요? 예, 뭐 객관적으로는 지금 쉬운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구도 어렵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민심이 상당히 흉흉합니다. 대구에서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흉흉하고 또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떼주질 않아요. 예. 더군다나 대구나 부산 가서 출마를 했다. 근데 국민의힘도 따라와서 민주당까지 3파전이 됐을 때 네.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참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도 있어야 되고 또 나간 이상은 당선돼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또 내가 이렇게 잊혀지는 거 아닌가 하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에서 저렇게 계속 그 따라다니던 의원들을 뭐 징계한다 어쩐다 한동훈을 계속 그 더 이상 네.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당권은 내 거다. 근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다시는 이 당에 못 들어온다. 돌아오지 못해야 된다. 정치적으로도 재기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를 하고 자기 활로를 갖다 좀 찾았으면 좋겠고 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어쨌든 지금은 저렇게 뭐 내가 계엄을 막았다 하고 있지만 그 계엄 전에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지금 그까지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국민 여러분들께 뭐 참여를 하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좀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서울시장 등 대구를 방문을 했고요. 부산은 3월 7일에 찾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지로 거론되는 곳에 당에서 자객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후보보다도 국민의힘에서 낼 후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자객 공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예상하기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어느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뭐 대구 쪽으로 특히 뭐 대구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맞춤 어떤 자객 공천을 할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정당이 분열하는 정당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분열을 넘어서서 정말 너무나 큰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이 반복되고 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결심하는 곳에 자객 공천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분열의 어떤 정점을 찍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방선거 표심으로 응답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조홍천 의원님은 계속해서 대구 민심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흉흉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출마지가 결정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디로 나올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각 당의 적어도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분들이 이제 후보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 달려 있겠죠.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이제 후보가 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보궐선거 지역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지역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지금 대구 영북은 통합이 되냐 마냐 가지고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출마 지역이 어디냐라는 말씀을 전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에서 지금 뭐 자객 공천 얘기한다 하는 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범야권으로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런 경쟁력 있다는 얘기를 지도부가 자인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한동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과 경쟁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경쟁해서 당선자를 내야 하는 당인데 한동훈과 싸우려고 이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냐. 재보궐을 치르려고 하는 거냐. 이런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객공천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당이 어떤 식으로 화합해서 한 목소리 내야 하는가에 대한 같은 단어 쓰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 목소리 거기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3위로 한번 만나봤습니다.